예. 안녕하세요. 야스방대입니다. 가평계곡 살인사건 나무위키 보면은 밑에 보면은 어 가평계곡 살인사건 방송 및 취재 나무위키 여기 딱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면은 가평계곡 살인사건 방송 및 취재 이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뭐 바로 3대1 유씨의 해명글 써 있죠. 예. 그러면은 아 3-1로 쭉 내려와요. 쉽게 해서 내려다 보시면은 방송 이후 인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나가고 인제 쉽게 해서 2020년 10월 달에 조사를 받았네요. 일본은 뭐 회원 그거제라 일반 사람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2 번, 3 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씨입니다. 참고인 조사 받고 왔어요. 유씨입니다. 마지막 글을 이 될 것 같네요. 일단 여기부터 읽어 드릴게요. 2 차 유씨입니다. 참고인 조사 받고 왔어요. 뭐 이렇게 있고. 안녕하세요. 유씨입니다. 이전에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인분께 막대한 모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실수한 부분 유가족 분께 직접 전화를 드려 사과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분과 유가족분께 사과드립니다. 참고인 조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핸드폰 또한 자의 제출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저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았고 혐의 없음을 모두 증명하고 왔음을 밝힙니다. 사고 당시 소지하던 기존 핸드폰은 새로운 신형의 기기를 변경하여 자료가 현재 기기만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전 사용하던 기기와 현재 사용하는 기기 모두 제출하였고 이 사진 또한 형사님들이 카페에 게시를 하여 제 혐의 없음을 밝히는 데 있어 동의를 얻은 상태이고 이미 사건주 관련자들의 핸드폰은 포렌식하여 이전에 저희 혐의 없음을 알고 계셔서 여지껏을 저를 소환하지 않으셨던 거였고 이번 참고인 조사는 저의 요청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아직 사건이 조사 진행 중인 만큼 사건에 대하여는 추후 어떠한 글도 게시를 해서는 안 된다 권유받았고 더 이상 저는 어디에도 사건에 대한 어떤 부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바입니다. 또 현재 인터넷 떠돌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측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사를 다녀온 결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에 제 혐의 없음을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중 진실된 증거나 허황된 증거들이 아직 확실히 걸러지지 않았고 인터넷상에 오르내리는 글들의 진실된 여부 또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이 사건이 현재 모든 국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인 만큼 사건의 실마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니만큼 누가 정말 관련이 있고 없음을 모를 뿐더러 아직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이 아직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계시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부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후로 담당 형사님들께서는 제 시간에 식사는 물론이고 퇴근조차 못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마음으로 빠른 진행을 위해 조사에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건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로 제가 글을 올리는데 있기까지 제 신상에 관한 모든 추측성 댓글 등 또한 방송에 올라온 오피스텔 신혼집 거주 고인의 금전적인 관련 부분 등 모두 저와 관련 없는 사실입니다. 직장 문제 또한 저는 합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 부분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 납부하고 있고요. 제 글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또한 죄가 없음을 밝히고
사건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전부 협조한 만큼 신상 정보나 부변한 허위 사실들을 조금만 자중하시고 사건에 대한 의논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제 혐의와 인터뷰 내용으로 인하여 오해를 살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건에 있어 유가족 분들이 제일 억울한 건 당연시하지만 억울한 저와 제 가족들 또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사건이 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 혐의 없음을 증명하였는데 불구하고 현재 돌고 있는 저의 부분별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이나 허위 유포 추측글 등의 추가 글이나 기존에 올라와 있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 신상 정보 공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글 게시한 이후로 모두 고소 진행할 것이고, 고소 진행에 있어 고소 방법이나 어려움을 담당 형사님께서 조언에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건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당연하나 아직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니 무분별한 게시를 하여 피해 보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바, 빠른 시간 이내에 사건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뉴스입니다.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네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들어가네 이게. 이게 제 거 그 노트북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정도 돼 가지고 잠깐만요. 좀씩 정지시켜 놓고 바로 해 드릴게요. 예, 여기 3차 UC입니다. 여기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네요. 여기를 한번 딱 치면 UC입니다.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방송에 나가고 난 뒤 딱 일주일이 되었네요. 회원님들께는 길었을지도 짧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이 일주일이 꽤나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전에 저의 호소글이 회원님들께 혼란과 꽤나 불쾌하셨으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또한 제 억울함을 글로써 표현하기 매우 힘들었고 어려웠으며 현재 아직도 저에 대한 의심이 남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당사자인 저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왜 내가 죄가 없다는데도 저 사람들을 왜 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저렇게 글을 쓰는 것일까 정말 너무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였고 지금 또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송을 보신 회원님들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너무 제 상황만 생각을 했지 저 또한 제3자이고 방송만을 보았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하여 저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카페의 모든 글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글의 고소 부분을 언급했던 이유는 저 또한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였고 제 신상 유포가 제일 걱정이 되어 그런 거를 섣불리 올리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솔직하게 악의적으로 욕을 쓰는 분들이 죄하고는 고소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저 또한 너무 화가 났고 그냥 제 억울함을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더 이상의 부분별한 신상 유포가 두려워 그런 거를 썼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카페에 그런 글로 모든 이에게 불쾌감을 안겨드린 점은 거듭 사과드립니다. 일단 첫 시작으로 사장님 글에 올릴 수 없는 내용들을 따로
따로 이 대화를 나누어서 제 결백과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일단은 사건이 조사 중이니 제가 저를 믿어달라 강요 못하여도 기다려준다고 하셨고요. 제가 여지껏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았던 것을 떠나 그에 따른 질타를 그 또한 저의 무견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결백에 대해서는 차후 결과가 나을 것이니 일단은 저는 억울하다 믿어달라 그런 강요는 이제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사건이 아직 조사 중에 있는 점, 제 혐의에 대해 모두 밝히고 온 점을 생각해 주셔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저도 다음 주부터 직장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모든 분께 일일이 설명 못 드려도 사장님을 대표로 해 사건에 대해 해명을 드린 만큼 이 사건의 해결이 될 때까지 신상 문제만큼에 있어서 회원님들이 사건에 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라 믿고요. 일단은 아직 절 믿지 못하여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글도 내려주신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마지막으로 심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회원님들이 아직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그 누구가 신상도 유포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으로 사건과는 별개로 신상 유포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이 아직 조사 중에 있는 점 모든 것이 확인 중에 있고 아직은 누가 관련이 있는 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조사는 끝났고 관계자분들이 모두 제 죄가 없음을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아직은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제 확실한 혐의 없음이 나오질 않았으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적은 글들은 아직 글을 안 보신 회원님들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지우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회원님들의 모든 판결이 나오고 난 뒤 저를 믿어주실 거라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예. 외야스방된다. 예. 제가도 했듯이 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10월달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은혜 씨 사건이 나간 것 같아요. 계곡 사건이. 그때는 계곡 사망 사건으로 했나봐요. 익사 사건. 그래갖고 나간 뒤로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좀 제가도 얘기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봤고요. 이 글을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유다땡 씨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여기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심어준다고. 법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딱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11시인가 SBS에서. 전 그때는 안 봤죠. 이 사건 아예 몰랐고 그걸 잘 보지도 않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냐. 저는 이 계곡 사건은 이은혜 씨 사건을 3월 말인가 4월 초 그때 3월 말날 수배 때렸잖아요. 그래서 4월 1일날 그냥 관심도 없었다가 이제 F장 생긴 사람이 이제 뭐 검찰 써있고 수배 때렸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냥 F장 생겼네 그렇게만 하다가 막 여기저기 사진 막 열 몇 장 막 올라가고 또 어떤 날 합성 이렇게 마스크 굴다가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뭐 짤막하게 했던 거를 4월 초에 19분짜리인가 20분짜리로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분명히 7명이 뭐 계곡을 놀러 갔다는데 나머지 부분은 싹 빼버리고 그냥 뭐 3명 4명만 있는 걸로 그래갖고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4월 16일 날은 완전 둘만 있는 걸로.
이은혜 씨는 보험 넣었다는 이유로 조연소 내연남으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래갖고 진짜 향했어요. 그때부터 상황의 생각을 하다가 왜 둘 일곱 명이서 그때부터 계속 의심을 이 상황에 생각하고 이준땡 씨에 구속을 시키려고 했는데 증거 없으니까 기각을 시켰다 치지만 유자땡 씨 2년 후배라고 막 돌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용의선상에서 빠졌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때 당시 때는 이런 건 몰랐고 저는 그러다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1회차에서 1회차에 17회차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저는 여기에서 택시나 버스 타고 익산역까지 가서 우리 집에서 익산역에서 KTX 타고 용산역까지 가서 용산역 지하철을 타고 가서 주안역이나 시민공원역에서 515-1번이나 515번 타고 법원을 들어가서 인천 법원. 그래서 방청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올 때도 그렇게 오거나 인천 그냥 터미널 버스 타고 오던가 고속버스 타고 그렇게 오던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짤막하게 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뭐 1분씩으로 이렇게 또 올릴 때도 있잖아요. 뭐 8회차 진수 뭐 방청국이 뭐 10회차 그러다가 이제 9회차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무튼 이거 여러분 이가 쉽게 해서 이제 2년 전에 쉽게 해서 약 2년 전에 그알 방송이 나가고 이제 이은혜 씨가 수배되고 조은수 수배되고 이제 체포되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수없이 와놓은 것 같은데 딱 이제 1시 한 50분 정도에 개정을 해요. 2시 재판이면 그러면 1시 45분 정도에 어떤 여자가 좀 품위 있는 여자가 좀 포스 있고 이제 뒤에 이제 대기하고 이제 앉아 있는 문 열 때까지 이제 앉아 있는 거지. 이제 한 45분 정도 되니까 전 일찍 와서 12시 정도 안쪽쪽으로 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1시 45분 정도 되니까 어떤 포스 있고 막 옷 세련되게 입고 딱 뭔난 저 뭐지 기자나 딱 기자들은 통신나게 생겼어요. 짜자자는 기자구나 라는 걸 알아요. 딱 보면 알아. 누구지? 어, 변호사도 변호사 스타일이 있어요. 딱 옷 정장식으로 입고 변호사는 아니에요. 딱 보면 변호사 같진 않아요. 변호사들도 이제 귀친하게 보이는데 좀 더 그 이상으로 귀찮게 보였어요. 부잣집 딸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여기 판사 딸인갑다. 여기 어딘가 판사 딸. 그래갖고 아버지 뭐 판결을 그런 거 하는 거 구경을 왔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품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세련되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귀티 모르겠어요. 이제 귀 좀 있어 보이는 척을 한 건지 원래 있는 여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있어 보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 진짜 이거야. 또 30분 안에 끊어야 하는데 너무 길면 또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한 1시 50분 정도 되니까 그 경위 아시죠? 그 보드가드처럼 검정량 있고 키 크신 분 있잖아요. 그거. 혹시 증인으로 오신 분 중에 유다땡 씨 계세요? 예,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은혜 씨 후배 유다땡이구나. 네, 그때 하고 듣고 싶었어요. 이제 어쨌든 김효땡 씨하고 유다땡 씨하고 진술이 거의 비슷하니까 유다땡 씨만 하는데 네, 아무튼 이 소리 듣고 좀 기똥 찼죠. 저는 먼저 기똥 찬 상황이었긴 이미 대충 알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진술이 둘이는 차 있었다는 거니까 검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 아니 그때 사고 난 당시에 어디에 계셨죠? 예, 저는 차에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차에 있었대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차에 있는데 갑자기 이준땡이가 와가지고 야, 형 안 보여. 다이빙 했는데 형 안 보인다고 지금. 뭐? 하면서 막 뛰쳐나갔대요. 다.
김우땡 씨하고 그때 당시 때 커플 이제 정확히는 뭐 회사 동료인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가서 김우땡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땡이 말렸대요. 야,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 위험한 상황이겠다는 거죠. 누가 들어가냐 이거죠. 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유다땡 씨는 아니 이제 야, 니네 신고했어? 신고했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뭐 완전 지체됐겠죠. 한 10분 20분이 지난 상황이었겠죠. 그 사람 진술을 따는. 그러다가 이제 뭐 119 뭐 병원을 가서 이은혜 씨 어떻게 하고 있단가요? 아, 예. 그러니까 좀 탔다했어요. 뭐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쉽게 해서 이제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언니 전화기 줘봐. 아, 가족들한테 전화해줘야 할 거 아니야 해서 누님이 전화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본인 알려줬다. 아무튼 깝깝했었다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저는 좀 이상하게 느꼈어요. 왜 저렇게 진술을 할까? 그러니까 이은혜 씨는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아니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아니 이은혜 씨는 경황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황하고 그럴 수 있는 거 보면은 언니 전화기 쳐봐. 내가 전화기 해줄라니까 전화 눌러고 이마저마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얘기했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 상황에 어쩌네 저쩌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다 좀. 그리고 또한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 윤상엽 씨는 어떻게 알게 된 상황 어떻게 아는 사이니? 그러니까 은혜 언니 때문에 몇 번 봤죠. 한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바에서 은혜 언니가 잠깐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본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뭐 술자리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제가 언니한테 까놓고 얘기했어요. 언니 뜯어먹을 게 뭐 있다고 저 남자를 지금도 만나냐고 뭐라고 했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예 혹시 무슨 일 하시죠? 예 저요? 자영업 하고 있어요. 무슨 자영업 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막 아무 뭐 좀 있어 보이겠다. 아무 여기에 관련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무슨 문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랑 나하고 뭐 체포되기 전에 이은혜 씨가 뭐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전 뜻이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제 뭐 이은혜 씨가 유자땡 씨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야, 나 자수할까? 자수하려니까 그러면은 네가 우리 딸 성인 될 때까지 보살펴주고 지원해 줄래? 왜 저렇게 이은혜 씨는 유다땡 씨한테 저렇게 문자를 보냈죠? 예, 제가 막 말이 돌고 도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까놓고 얘기했어요. 언니한테 언니 솔직히 얘기해봐. 언니가 소문대로 부원금 타먹으려고 고 윤상엽 씨를 살해했으면 그냥 자수해. 그러면은 언니 딸이 마음에 걸리면 내가 성인 될 때까지 언니 딸은 내가 지원해줄게. 내가 어느 정도 능력 되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이제 여기서 의문 가는 게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 어떻게 됐죠?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언니가, 난 안 그랬다. 결백한다. 나는, 야, 너까지 다 안 믿어주니까 서운하다. 억울하다, 야.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뒤가 또 안 맞아요. 또 아무튼 그랬대요. 그냥 믿고 언니 믿었대요. 예,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그날 방송이 나가고 그때 쟤네들이 죽였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뭐 12월 달에 도망가고 뭐 그랬잖아요. 쟤네가 죽였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대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자,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판사님이랑 다 보고 있고 이제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또 무슨 카톡 내용을 제시를 해요. 검사가 이은혜 씨와 유다땡 씨하고 왜 이런 카톡 그러니까 또 이제 읽어서 이제 우리가 다 있는데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돋보기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준단 말이에요. 또 자, 유다땡 씨. 현수 안 죽고 잘 살아있나? 그러니까 이은혜 씨 잘 살아있음. 유다땡 씨 현수도 파타야 바다에 있다 던져야할라나? 들썩였어요. 그 사람들 어우 하면서 이은혜 씨 필요하면 연락함. 왜 저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땡 씨. 아이 말 그대로 장난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반대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변호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 남들이 들었을 때는 좀 남들이 보거나 들었을 때는 좀 오해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둘이는 서로 뭐 장난도 잘 치고 뭐 문자 같은 것도 막 심하게 이렇게 장난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유다땡 씨. 예. 패드립도 치는데 그런 장난 못 치겠어요? 그렇다. 예. 저는 이제 그 방송장 이제 어떤 이제 기사가 올라왔을 때 이게 뭐 사람들이 야너 다음에 네가 현수 네가 너연 먹잇감이자 너였다고 너 체포된 게 다행이라고 감방 사는 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올렸는데 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이게 좀 파타야 사망 사건과 뭔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고윤상엽 씨에도 뭔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느꼈고요. 여러분들 몫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도 얘기하지만은 이은혜 씨와 조연수만 이렇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또 유다땡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각인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의심이 간다 저는 이게 경찰들하고 짜고 검사들하고 짜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에 더 왜 의심이 가냐면 이은혜 씨가 또 울면서 막 응?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너 현수랑 니네 둘이 성관계 한 거 영상 있다 기자들한테 다 이거 보여줘 버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건 보진 않았다 그냥 이제 협박한 건지 진짜로 있는 건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일부러 시키게 만들라고 자기네들 허락한 대로 강압수사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또한 이 얘기를 또 했거든 울면서 야 너 우리가 너 허락한 대로 안 하면은 너 네 지인 다 신상 다 까발릴까? 다 구속시켜버리고 대한민국 못 돌아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신앙 다 까버려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시킨 대로 했다 그게 저는 유다땡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게 응? 제가 늘 얘기했잖아 이 사건이 7명이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6명이 구속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가는 사건인데 딸랑 2명만 기가진이 전화를 켜신 후 원하시는 채널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저는 무죄 나올 것 같아요 무죄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차에 있었다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잡아떼는 쪽이 유리하는 거라니까요. 잡아뗀 건지 어쨌든 간에 아무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누가 본 사람이 없어. 당연히 유다땡 씨가 유리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구속감도 안 되고 아예 무혐의 처분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라고요. 그냥 이은혜 씨와 조윤수 씨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은 거밖에 더 내냐고, 여러분. 막 보험회사에서 막 강압 듣고 수사해 주라고. 보험회사 배아지 꼴리니까 아무 증거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말로만 뭐 짜가 밀고 눌렀다네 뭐 낚시터에서도 그럼 녹음 까야지. 이준땡 씨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뭐 살해 계획을 하고 있다, 버무타 먹으려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누가 유리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본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4명이 짠애들이 죽였어요. 그래도 이은혜씨 조윤수가 잡아떼는 경우가 있으면 그래도 유리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최은땡씨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이빙은 누가 밀거나 그러진 않았다. 다이빙 하는 건 봤다. 그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도. 근데 뭐 이은혜가 막 뛰어게 유도했다. 뭐 야, 오빠 뛰어봐. 오빠 아니면 내가 뛸게 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은혜 씨는 그런 게 아니다. 응? 1심에서 뭐 무죄 나오면 또 2심은 또 만약에 또 그때서야 또 계곡에서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그러겠어 또. 뭐 누른 사람이 나타났다고 어? 잘한 소리고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1심에서 무죄 나오고 2심 무죄 3심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응?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무기징역을 때리던 뭐 3, 40년을 때리던 2, 30년을 때리는데 여러분 자 이은혜씨, 자 오빠가 다이빙 해갖고 한번 올라오고 앞으로 나오는구나 했는데 뒤돌아서니까 안 보이더라. 하고 막 다 뛰어 막 가서 막 구명조끼건 다 던지고 구명투구건 다 던지고 그랬다. 오빠 안 보니까 3분 5분 되니까 일부 했다,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8시 50분에 신고를 한 이준땡 씨 말로는 뭐 50분 정도 이상 걸렸대요. 7시 50분 정도에 최초 신고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몇 번 더 했잖아. 쉽게 해서 이제 최초 7시 50분에 8시 40분 정도 도착했다는 거예요. 1부 다 신고했지. 1구가 소방대원들이 늦게 왔을 뿐이지. 어떻게 이게 살인죄가 되냐고요, 여러분. 누가 밀은 것도 아니고 누가 누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칼 갖다 쑤셔준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직접살이냐. 간접살인 부작위도 될까 말까 하는데 1구 다 신고했는데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이준땡도 있었고 이준땡 씨도 조윤수 씨, 이은혜 씨, 최은땡 씨, 이 사람들은 이제 응? 응? 그 사람은 차에서 다치고 그 사람 왜 구속 못 시켰겠어요? 왜 무혐의 처분 했겠지. 왜 그러겠냐고.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은혜 씨도 맞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응? 조윤수 씨, 응? 검사 조윤수 씨. 그때 다이빙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에이, 뭐 형이 안 보이니까 막 물안경 끼, 끼고 막 수색했다. 형 떨어진 대로 본인이 튜브를 타고 있다고 하더만요. 그 최은땡 씨 말로는. 형이 안 보이니까 튜브 타고 형이 맨 처음 다이빙 한 대로 갔다. 가가지고 스테이크하고 그랬다. 물안경 끼고. 본인이 튜브를 왜 타고 있죠? 그거 형한테 던져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형이 보여야 던져주지 않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일단 형이 떨어지는데
거기로 입수한 대로 거기로 갔다. 어떻게 그게 살인죄가 되겠어요, 여러분? 검사도 씨발 이게 뭔 병신같이 진술이나 했었고 지가 본 것도 아니고 아예 내막도 모르고 뭐 최은택 씨가 오는데 뭐 주현수는 가만히 있었다고 뭐 투부를 타고 있다네. 근데 그 사람은 투부 타고 있었던 건 맞다. 형 있는 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또 투부 벗고 막 수색했다. 어떻게 이게 살인죄가 되겠냐고요. 확실한 근거도 없고 어? 검사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병신같이 질문은 진짜 찐따 맞구만. 조현수님 말대로 찐따구만 찐따. 아이씨. 자, 그렇다. 10월 27일 아니 저는 유다땡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유다땡 씨가 진짜로 떳떳하면은 왜 한 번밖에 안 오냐고 재판. 나 같은 놈도 17번 다 갔는데 두세 번은 더 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한 번밖에 안 오고 그때 어? 증인으로 채택된 날 9회차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유다땡 씨가 진짜 떳떳하면은 10월 27일 날 꼭 오세요. 저랑 인사 한번 나누게. 유다땡 씨 오면은 얼굴 아니까 인사 드리려고 해요. 진짜 와야 뭔 말을 하고 마음고생이 좀 심하겠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유다땡 씨 아니냐고 꼭 오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 유다땡 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잡아떼는 건지 뒤를 생각을 해보셔봐요. 어? 그리고 저는 꼭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싶다. 커피라도 한 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싶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드리고요. 아니면은 그 측근 그 키 작으신 분 예쁘신 분 그분 어, 한 번씩 뭐 메모했다 뭐 적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라도 어, 유다땡씨 연락처 저 그분한테는 제가 말을 못 걸겠어요. 너무 부담이 가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말을 못 거니까 그분한테 연락처라도 명함 저 주던지. 진짜 궁금해요. 얼마나 어? 또 저랑 또 같은 유씨고 어디 유씨인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그렇다. 그렇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10월 27일 날이 선고기일이에요. 여러분 꽝꽝꽝 저는 무죄 예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무기력 받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징역 2, 30년 뭐 15년 10년 뭐 5년 3년 말이 다 틀려요. 근데 저는 어, 어, 무죄 전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자면 이은혜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2심과 대법원이 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변호사님들도 지금 2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원래 일도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 잡히겠어요. 여기에 막 참고해 주시고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됐으면 2심 대법원까지 싹 끝나고 이내 씨가 무죄를 받다 실형을 받던 끝나고 얼마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려고 마음 편히 갖고 재판 방청하고 자 여러분 10월 27일 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3비집 사업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 집어치고 이은혜 씨꼭 이은혜 씨꼭 이은혜 씨 조현수 씨 꼭 무죄 받으셔가지고 국가 상대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상대 소송 걸어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회사 상대로 8억 플러스 알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때까지 못 받은 거에 싹 받으시고 앞으로 쭉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알과 실화탄화자한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악플러들한테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허위보도 한 놈들한테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80% 뻥튀기 한 놈들 언론들한테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꼭 뵙고요. 유다땡씨 유다땡씨가 떳떳하면 10월 27일 날꼭 뵙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 기일 때 아니면 뭐 일 때문이나 아니면 좀 그렇다면은 뭐 또 바쁘신 일 있으면은 맨날 오시는 분 약간 좀 작으시면 상당히 아름다우신 분 예. 그분한테 저한테 명함 주라고 했다고 다 알잖아. 왜 모르냐고 거기서 다 모른 척 하는 거지.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버들 중에 저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1차 2차만 잠깐 왔다가 말았지 아무도 저는 맨 뒤에 서 있거나 거의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앞에 이게 양쪽으로 3, 4, 4 무슨 말씀이에요? 4, 4, 4, 8, 4, 12 15명 15명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324호가 또 뒤에 또 두 개가 있어요. 거기 그쪽에 거의 앉거든요. 저는 뒷자리 사람들 이제 누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사람 그때 유다땡 씨하고 같이 있었던 그 여성분이구나. 그거들 맨날 오는 여자가 있어요. 예쁘신 분. 그 미녀 사총사 있죠. 제가 말한 미녀 사총사 그분들하고 아는 전원 같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다. 유다땡 씨가 꼭 왔으면 좋겠고 전 인사 드린다. 유다땡 씨 오면 전 인사 드릴 거예요. 당당하게.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한 유다땡 씨가 못 오게 되면은 그 맨날 오신 분, 그 아름다우신 분한테 저한테 명함 주라고 했다고 주시면 되죠. 제가 그분한테 말을 못 걸어서 너무 상당히 아름다우셔가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말을 그때 유다땡 씨 일행분이시죠. 유다땡 씨 그때 같이 계신 거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못했어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내가 여자한테는 좀 그런 게 나. 물론 이제 10대 20대 때만큼은 말 잘 걸었어요. 때와 장소 안 그러고 여러분 벤치 먹을 잡고 시간 있냐고. 그럼 뭔 답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있는데요. 시간 있더나 말든 뭔 상관이냐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을 해야 알죠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또 아름다우신 분한테는 또 말 못 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 됐습니다.